대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랑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이경 전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인가요, 이 시간이? 네, 세 번째입니다. 8월 첫째 주부터 시작했었죠. 오늘 8월 셋째 주라는 말씀이죠. 근데 많은 분들께서 장경진 TV에서 봤다고 제가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접대용 네. 멘트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예. 이경 TV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이경 TV, 예. 이경 TV 이제 1만 이경 TV 라이브도 하고 있거든요. 매주 저희 월요일 7시. 방송에 우리 스패너 분들께서 네. 열심히 홍보해주고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마 열심히 홍보해 주시리라 생각이 네, 드네요. 1만. 저도 열심히 이제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이제 장윤진 기자님 있는 요거. 저기 실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1만이니까요. 시작이 반이다. 반은 왔다. 그래서 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예. 뭐 금방 될 거예요. 뭐 보면 10만까지는 뭐 금방 된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도 잘 안 되고 10만의 여유. 10만부터 잘 안 되거나 한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저는 이제 좋은 내용을 매일매일 너무 시끄러운 내용 말고 거기에 좀 정책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에서 노출이 좀 안 되는 근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내용들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알려드리는 그런 좋은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방송, 그리고 제가요, 지금 그 장윤진 TV 이거 여기 출연할 때요, 가장 많은 공을 들여서 옵니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뭔 사진을 이렇게 많이 보내나 새벽에 카톡 들어오는데 자료가 산더미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PPT를 방송할 때 만들잖아요. 네. 근데 제 방송 출연하시는 분들이 저도 PPT 만들어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전 PPT는 안 만들고요. 그냥 이미지로 막 쏘죠. 그래서 뭐 만들려고 할까봐 뭐. 근데 하여튼 많이 보내요. 이제 거기 잔뜩 들어가게끔 뭐 사진이랑 잔뜩 보내왔는데 오늘도 정말 많이 보내왔습니다. 제가 이 사진이나 자료를 PPT 하나에만 넣으려고 하니까 PPT 하나당 사진 하나씩 넣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장균진 TV 보시는 분들이 저 진짜 응원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성심성의껏 열심히 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뉴스로 그런 공유를 꼭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예, 주제도 2개씩 준비하셨어요. 네. 원래는 하나만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요새 제 방송 출연해 주시는 분들 네. 우리 그 이인혜 기자도 그렇고 네. 우리 저 김대호 PD도 그렇고 꼭 2개씩 준비해 오는 거예요. 하나만 해도 되나요? 네. 근데 2개씩 하나만 준비하시더라고. 다음부터는 그러면 하나만 하는 경우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오늘은 시간을 정말 40분 딱 맞추려고요. 아. 벌써 5분 지났습니다. 네. 네. 오늘도 2가지 주제 준비해 네. 오셨는데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아니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광복절 8.15 광복절 축사에서 경축사에서 이게 이제 일본에 대해서 언급을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네. 근데 너무나도 뜬금없이 가짜 뉴스를 3번이나 언급을 했어요. 광복절 네. 그 경축사에서 갑자기 가짜 뉴스를 3번을 언급을 합니다. 음. 왜 저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바로 이틀 있다가 국민의힘이 막 나서가지고
포털이 문제다. 막 한동훈까지 나서서 난리를 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진짜 포털이 뭐가 문제인 건가? 그 재평이까지 해서 너무 좌편향되어 있다, 포털이 좌편향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가 진짜 그런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누고자 네, 오늘 아마 포털 장악에 나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방송 장악이 끝났으니까 포털 장악까지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8월 15일 광복절날 자정이 딱 되자마자 기미가요가 나왔습니다. 네. KBS에서. 근데 기미가요는 천황. 그러니까 걔네들은 일본은 또 왕도 아니고 황이라고 하잖아요. 네. 천황이 천년만년 다스리냐 통치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기미가요가 흘러나왔죠. KBS 장악 다 끝났죠. MBC는 지금 약간 제동은 걸리고 있지만 그 본인들의 순수대로 좀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뭐 조만간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근데 이제 포털만 장악하면은 되지 않을까 쉽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방송 다음은 포털 장악 나선 윤석열 첫 네. 번째 준비해 오신 주제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절날 뜬금없이 일본 얘기는 안 하고 일본에 대한 얘기라든지 과거와 관련된 과거사 얘기나 우리 선조들의 그 피나는 투쟁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가짜 뉴스, 자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보면서 저 인간은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가? 그 TPO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TPO라는 걸 모르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 나름으로는 TPO를 지킨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저기에서 그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광복절에 가짜 뉴스 뜬금포 던진 이유는 이런 기사가 한번 떴어요, 실제로. 정말 뜬금없었죠. 아, 그러니까 정말로요. 뭐 하는 거야? 싶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우리가 욕하는 이명박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 이렇게 적어도 때와 장소는 가릴 네. 줄 알았죠. 그러니까 요즘에 박근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재평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차라리 박근혜는 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아니, 저는 박근혜보다 이명박이 훨씬 더 뭐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명박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이명박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역대 이런 정도로 지 멋대로, 아니, 그러니까 그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제 멋대로 구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렇게 네. 만약에 어린애가 이렇게 한다면 말썽꾸러기라고 두들겨 맞았을 것 같아요. 말썽꾸러기라는 어떤 정말 그 앙증맞고 귀여운 어휘를 거기다가 넣으셨네요. 어린애가 이럴 수는 없어요. 어린애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말썽꾸러기라기보다 그냥 아니, 어린애와 비교 굳이 하지 말아주시죠. 두들겨 팼을 거라고. 제 모질이에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예. 그리고 본인이 모질인 거를 국민들은 다 아는데, 모를 거라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 국민들 뭐 다 속겠지. 생각하는 모질이가 아닐까. 근데 우리 속지 않습니다. 속아서도 안 됩니다. 어릴 때 호수로 맞았다 하더니 왜 맞았는지 요즘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뜬금없이 광복절날 가짜뉴스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면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을까. 아니, 이제 맞는 얘기 그만하시고요. 아니, 근데 대통령이란 사람이 네. 이렇게 진짜 말씀 주신 대로 두들겨 맞을 정도의 이런 수준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대통령만 우리가 그냥 왜 저래 하고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이틀 있다가 네. 국민의힘에서 아주 웃기지도 않는 포털 불공정, 포털이 불공정하다면서 개혁한다. TF팀을 만들었어. 이틀 있다 바로 포털이 불공정하다. 우린 개혁하겠다. 바로 잡겠다 하면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난리가 아니, 났어요. 지금도 보면은 국힘당 쪽에 전 대단히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불공정하다고요? 네. 야, 도대체 미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재평이, 그러니까 포털에 대해서 이거를 평가하는 그런 재평이 네. 재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전이에요. 근데 이제 포털 개혁 TF팀을 왜 지금 전에 이렇게 만들었는가. 네. 좀 여러 가지로 웃깁니다. 그리고 한동훈도 이상한 얘기를 좀 했어요. 여기에다가. 네. 플랫폼 타고 가짜 뉴스가 사회를 위협한다. 근데 가짜 뉴스 많이 퍼뜨리는 사람은 한동훈이 제일 잘해요. 그렇죠. 언론 플레이를 그렇죠. 제일 많이 한 게 한동훈이었는데
이 양반은 정말 못된 것이 지가 한 거는 가짜뉴스가 아니고 지에 대한 얘기는 다 가짜뉴스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아주 버르장머리가 못된 놈이에요, 이거. 지금 제목 말고 한동훈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가짜 뉴스가 심각하다. 아주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당 측, 국민의힘 측에서는 네이버 유튜브도 끼기는 꼈지만 유튜브는 외국 회사니까 본인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네이버 등 플랫폼이 가짜 뉴스의 숙주다. 숙주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참 이러면서 제가 참 많은 안타까움이 생기는데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방통위 한상혁 교수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TV조선하고 채널A 같은 그 이런 좀 편향적인 종편들을 없애는 거였는데 네. 이 양반이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어가지고 어기적거리다가 결국 놓쳐버렸거든요. 시기를 놓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결국 이렇게 되돌아온 겁니다. 지금 한상혁 교수 본인은 여러 가지 본인도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억울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자업자득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재평이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라는 게 지금 국힘당의 네. 작전이군요. 이제 TF까지 띄웠어요. 그러니까 뉴스 재평 평가위원회를 우리는 줄여서 이제 재평이라고 하는데 네. 이건 이따가 우리가 다루겠지만은 우리가 포털에 들어가서 뉴스를 보잖아요. 뉴스를 이렇게 쭉 이제 선별 우리가 잘 쉽게 볼 수 있게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나열을 해주는 거죠. 네. 이거를 하는 곳이 재평이라고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회사 언론사를 다니고 있을 때 이 재평이 에 들어가는 문제 또는 재평위에서 그렇죠. 또 계속 승격되는 문제 이거 가지고 그렇죠.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 그다음에 탈락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렇죠. 예,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었는데 네. 아무리 좋은 기사를 써도 재평위에서 탈락을 시키면은 네. 우리 국민들은 그 포털에서 검색해도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주 관심이 많은 고관여층은 그 회사 이제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쉽지 않죠. 누가 그렇게 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포털이라는 것이 어떤 언론 생태계를 거의 장악해버리는. 네, 우리가 포털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 포털을 통해서 언론을 보기 때문에 네. 그런 건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앞에 좀 기사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그런가? 왜냐하면 많은 언론사들이 지금 우리가 그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포털이 약간 좀 기울어졌구나. 어느 쪽으로 본인들이 아니고 민주진영 쪽으로 좀 기울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언론 보도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한번 우리가 그럼 객관적인 사실 한번 보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이분이 이상희 의원이시죠. 네. 그렇죠. 그렇죠. 국회 네. 과방위 이상희 의원인데 이 사람은 아예 대놓고 비난을 했어요. 네이버가 거대 언론사 중심의 담합 계약과 함께 가두리 양식장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그러면서 뜬금없이 미디어 오늘이라든지 뉴스타파, 기자협회보, 프레시안 이런 네. 좌파 좌파 매체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편향 매체라고 할 만한 거는 데일리안이 유일하다. 아니 근데 나 얘기 들으면 되게 화딱지난 게 문화일보, 한국경제 이런 정말 극단적으로 얘들은 더 심해. 데일리안보다 더 한경, 심해. 문화일보. 한경, 문화일보 보면 네.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런 기사가 저 사람이 이제 저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따옴표로 저런 기사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디어 오늘이라고 한 거 시작은요. 지금 미디어 오늘은 솔직히 전 모르겠어요. 저희가 방송 전에도 미디어 오늘이 정말 민주진영이야? 좌파야? 라고 제가 여쭤본 것처럼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시작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뉴스타파도 많이 아실 거예요. KBS라든지 MBC 이제 해직 기자들, 언론노조 해직 기자분들이 나와서 쫓겨나서 만든 언론사인 거고 기자협회보는 민노총 언론노조 쪽에서 이제 만드는 거고. 기자협회보다 기자협회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기자협회의 기간지죠. 예, 기자협회 그런데 기간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민주노총 언론노조 회원들이다 여기가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회원이다. 네, 그러니까 이 기자들 여기 회원인데. 이 회원들이 기자협회의 기간지를 만들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좌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이건
대표적이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얘네들은 그냥 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보니까 야 우리 좌파 되게 많네 라고 착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뻔히 아는 저조차도 이렇게 보니까 그럴싸하게 네, 다 보이네. 기사를 찾아봐요. 저 기사로 이 국민의힘 사람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르고 이틀 있다 국민의힘에서 막 TF팀 만들고 이 기사로 도배가 되니까 야 이거 진짜로 민주당이 아니, 다 장악하고 있구나 언론을. 조중동은 그럼 뭐며?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예, 문화일보 같은 거 보면 완전히 이거는 극우도 이런 극우 일본 쌍케이예요. 쌍케이 신문 저리 가라고. 한경은 그러면 말 그대로 한반도의 쌍케이지. 뭐 뿐만 아니에요. 요새는 그 서울경제도 똑같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중동, 그 문화일보, 한경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단적인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극우 언론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뭐 그뿐만 아니에요. 국민일보, 세계일보 같이 전부 이렇게, 다요. 예. 얘들은 극단적이고 그나마 그 나머지는 조금 우익이고 이런 정도의 문제이지 않을까. 여기 언론판 자체가 수구 보수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게 너무 명백한데.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알겠지만 많이가 아니고요. 비율로 따진다면 90% 이상 기울어져 있다. 예. 그러니까 우성향 되어 있다. 그러니까 좌파라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좌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좌파 뭐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잠깐만, 근데 나누자면 여기서 제가- 완전 우파 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민주당 계열을 좌파라고 지칭하는 아, 게 아니죠.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 얘기를 음. 이렇게 하는 경향이 어디가 있느냐면은 네. 일본 산케이가 그래요. 아, 그래요. 일본 산케이하고 요미우리 신문이 오. 그렇게 했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그 좌파 분류, 좌우파 오. 분류는 일본 산케이하고 요미우리의 분류예요. 전 솔직히 좌파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좌파는 민주당 쪽에서 아니면 이제 야당, 현재 야당이죠. 그러니까. 야삼당 쪽에서 발언하는 것을 좀 더 다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민주당 쪽의 얘기를 민주당 쪽을 좌파라고 구분하는 이런 분류법이 일본식이다. 일본 산케이 분류법인 거예요. 아. 당장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사히만 가도 일본 산케이.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딱 요미우리하고 산케이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야. 지금 민주당을 보고 좌파 하는 거는 전형적으로 일본 극우들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자들인 거죠. 예. 어허, 그러면 또 계속 얘기했던 잔존 일본이 예, 이게 자꾸 이렇게 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일본 외신을 막 가만히 보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아사히는 그런 네. 표현을 안 써요. 근데 요미우리하고 산케이가 쓰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민주당을 좌파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요미우리, 예, 산케이? 이 거기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 얘기를 일단 짚고 넘어갔고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근데 이들은 좌파라고 얘기를 한다. 네, 아무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쪽으로 진짜 열받아 죽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제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용어부터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된다는 얘기. 네. 이거 자체가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이상한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저 용어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래서 진짜로 그러면은 우리 쪽에 진보 진영에 유리하게끔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우선은 다음을 먼저 볼게요. 다음이요. 다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뉴스에서 검색했을 때 CP사라고 있어요. CP사. 네. 이건 한마디로 아까 저희가 재평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재평가위원회가 뉴스 다음에 포털에 들어갔을 때 뉴스가 잘 보이게끔 노출시켜주게끔 만드는 CP가 컨텐츠 파트너라고 해요. 네.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네. 그런데 이 CP사가 다음에요. 그전에는 146곳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요, 얼마 전부터 작년이었나요? 예. 그때부터 29곳으로 줄었습니다. 대폭 네, 줄여버렸죠. 완전 29곳으로 줄였어요. 아예 줄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포털을 왜 우리가 지금 다음에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 댓글을 삭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댓글이 좋은 게 좀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와, 이런 생각을, 기발한 생각으로 지적을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다음 댓글이 안 되죠. 다음에 뉴스를 들어갔을 때,
29개 뉴스만 노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다른 게 뭐가 있는지를 굳이 찾아서 들어가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29개만. 포털에 들어가 보면 약간 특징이 있는데 네. 네이버 쪽은 수구 쪽 그 댓글들이 많았어요. 근데 네. 다음 쪽 댓글은 그나마 진보 진영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다시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랬더니 확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댓글 자체를 못 써. 없애버렸죠. 댓글도 못 쓰고 다음 포털에서 노출시키는 언론사도 140여 개에서 29곳으로 완전히 줄여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요, 내가 일부러 그 언론사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언론사에 있는 언론사의 제목을 검색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렇게 검색해서 들어가야 돼요. 다음에서 포털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뉴스들입니다. 29개로 줄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웃겨요. 뭐 혹시 이미지 뜨나요? 여기서 왜 웃기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29개 곳 중에서 네. 노컷뉴스요. 이게 좌파인가요? 근데 노컷뉴스도 안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포털에서 다음에서 네. 그냥 다음에서 보여지는 CP사에는 노컷도 없고요. 오마이뉴스도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이야. 네. 우리가 노컷뉴스, 오마이뉴스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군요.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그것도 악의적 기사도 아니에요. 팩트를 그대로 보도했던 기사들이 좀 있어요. 노컷하고 오마이뉴스가요. 여기는 다음에서는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포털이 정말 눈치를 엄청 보는군요. 윤석열 정권의 눈치.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네. 권력 앞에 무릎 꿇고 뭐로 좀 먹고 살려고 하는 모양인데 네. 이들이 민주당 정권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야 정말 진짜 더럽게 변해버렸네. 네. 그런데 자 보세요. 포털이 이렇게 지금 포털 많이 봤던 다음이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포털이 좌편향됐다, 좌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TF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를 좀 전달해서 공유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뭐 좌파 우는 하지만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그쵸. 자기들의 순응하는 그런 포털을 만들겠다,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네요. 그럼요. 입맛에 맞는 데만 골라서 하겠다. 근데 너무 이 사람들은 참 못된 것이 뒤에선 이렇게 행동을 해놓고요. 앞에 나가서는 야 포털이 이런 식으로 좌파가 됐다고 얘기하는 이 뻔뻔함이 너무나도 저는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 진짜 열받네. 아주 화가 막 치밀어요. 네. 보면 네이버 쪽은 그럼 어떤가요? 네이버는 이제 다음하고 좀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포털에 노출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음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CP사, 그러니까 그 컨텐츠 파트너라고 해서 들어가면 우리가 뉴스를 클릭하면 볼 수 있는 기사들 있잖아요. 네. 그것을 CP사라고 하는 거 다음은 말씀드린 대로 29개이고, 그리고 우리가 검색을 합니다. 검색 제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목을 검색하든 이렇게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이버는 조금 더 달라요. 네이버는 뉴스 스탠드 그 제휴사가 또 있어요. 네이버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뉴스 스탠드 제휴사, 그리고 그 CP사,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포털에 들어가서 뉴스를 볼 수 있는 세 가지 제휴사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 네이버는 그전에는요, 네이버도 되게 많았었죠. 근데 네이버는, 작년 5월 기준으로 CP사는 85개로 줄였어요. 아하. 그러니까 근데 다음은요 더 악의적으로 완전 줄여서 뉴스타파 그 오마이TV라든지 오마이뉴스라든지 그 노컷뉴스를 아예 못 보게 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는 그나마 그거는 열어놨는데 그래도 비판적인 기사들 많은데 CP사로 막 거기만 딱 줄였다. 그리고 뉴스 스탠드 제휴사는 160여 개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160개 정도가 그러면은 정말 이 사람들이 좌파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왜 이걸 계속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좌파라고 했던 거. 좌파는 즉 윤석열 정권을 지적하는 정말 팩트를 담은 기사들을 쓴 곳입니다. 근데 이곳은 우리가 딱 떠올려 봐도 5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네이버의 제휴사는 뉴스 스탠드 제휴사는 160개가 넘고요. CP사는 85개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완전히 기울어진 저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90%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참 지금도 보면은 참 좀 진보 진영에는 언론에서 상당히 이렇게 벽을 느끼잖아요. 이렇게 네.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도 보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재판을 했는데 오늘도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열리고 있을 거예요. 네. 재판을 하는데 유리한 얘기가 나오면은 절대 기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열렸죠? 네. 오늘 지금 10시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재판을 하는데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유리한 얘기가 나오면 언론에 보도가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은 보도가 돼요. 이게 보도되는 정도가 아니고 저희가 아까 포털 말씀드렸잖아요. 네. 포털은 우리가 포털에 들어갔을 때 노출되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불리한 거가 완전 도배가 되는 거예요. 도배가 되죠. 예. 왜냐하면 도배할 수 있는 언론사들이 이 사람들이 그거 해놓은 것들 그 언론사들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완전 도배가 됩니다. 도배가 되죠. 근데 국민의힘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팩트를 그대로 전달한 한두 개 언론사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해서 이거마저 말살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자기들 거죠. 입맛에 따라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고분고분 따르는 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핑계로 좌파 운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옛날에 빨갱이 사냥을 하려고 자기 정적들을 죽일 때 빨갱이 해가지고 죽였던 것과 똑같이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은 좌파에서 죽이는 것과 똑같은 한마디로 개새끼들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새끼들이 정치를 한답시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털이 좌파를 장악됐다라고 절대 물론 우리 장효진 TV에서 함께 그 시청하고 구독해주신 분들은 안 속겠지만 자 한번 손에 꼽아볼게요. 이 사람들이 좌파라고 했던 게 MBC 정도.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뉴스타파. 근데 뉴스타파가 허위 기사 썼나요? 여기는 정말 취재 많이 해서 있는 그대로 팩트를 다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경향, 한겨레, 오마이, 프레시안 또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생각나는 게 별로 없지 않아요? 네. 뭐 굳이 지역으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그 국회 뉴스 정도는 뭐 국무 뉴스 정도 좀 이 정도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는 또 CP사가 안 돼요. 그래서 아예 검색도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됩니까? 그리고 시민언론 민들레 있죠. 네. 시민언론 민들레는 검색 제휴도 아예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아무리 포털에서 제목을 검색하고 기자를 검색하고 해도 아예 안 돼요. 그래서 그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이런 언론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좌편향됐다라는 언론사가 6개, 7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많은 언론사 말씀드렸죠. 수백 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추 봐도 200개 언론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개 언론사가 떠들어서 포털을 완전히 도배를 시켜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바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면 지금 네이버에 지금 그 검색 제휴 등등을 해주고 있는 언론사들 숫자인데요. 보세요. 어우, 이렇게 많어? 여기서 보면은 노란색, 파란색, 흰색 이렇게 있는데 아마 파란색이 제휴. 저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보니까 CP사가 노란색일 겁니다. CP사가 노란색, 뭐 파란색이 아마 뉴스 네, 스탠드. CP사가 그러네요. 노란색, 예. 파란색이 뉴스 스탠드고요. 예, 이렇게 많은 언론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정말 우리 진보 진영에서 좀 믿을 수 있다. 그래도 네. 한 번쯤 여기는 그나마 괜찮아 볼만해 라고 할 수 있는 맞아요. 데가 5손가락 안에 들어올까 말까. 그렇죠. 제가 이거를 굳이 왜 캡처를 해서 했냐면은 많은 분들이 언론사가 이렇게 많은지를 모르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업부터 히읗 그리고 이제 알파벳으로 시작한 것까지 쫙 했잖아요. 수백 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나마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조금 취재해서 보도를 한다거나 윤석열에 대해서 왜 그 전에 뭐 그거 있었잖아요. 바이든 날리면 이런 것들을 좀 보도한다거나 이 정도의 언론사가 정말 6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털에서 노출되는 게. 이 포털이 권력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권력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사태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씁쓸하네요. 네, 괜히. 포털이 권력이 됐는데 그 권력된 포털을 또 지금 TF팀까지 만들어서 본인 입맛에 맞춰서 완전히 하겠다고. 그래서 네이버도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국민의 TF팀 만들고요. 그러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권이고 지금 정부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왜 민주당은 왜 권력을 잡았을 때 그러지 못했나? 가가지고 좀 재평이 좀 후려잡고, 포털도 후려잡고 그래가지고 정말 제대로 좀 해서 저런 이상한 언론사들 좀 없애야 되지 않는가? 아니, 그쵸. 그때 왜 못했나라는 생각을 아이고. 참 하게 되네요. 네. 아쉽네요. 안타깝네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막 그 포털을 다시 뭐 지금 좌파 성향이 되어 있다, 뭐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 것이 요 근래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이 한 언론사가 있습니다. 어디? 뉴스타파. 아. 자, 뉴스타파 봐라. 그러니까 이 수백 개의 언론사가 지네들의 입맛에 맞게끔 보도를 하고 그걸 포털에서 노출하는 거는 싹 가리고 겨우 우리 한 손가락에 잡히는 언론사 중에서 요즘에는 얘기하는 것이 이제 뉴스타파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치명적이었거든요. 가장 아팠나 봅니다. 그 아팠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그 대장동 사건으로 이렇게 기소를 하고 잡아 넣었어야 되는데 못 잡아놓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뭔지 혹시 아세요? 정영학 녹취록이었어요. 그렇죠. 정영학 녹취록,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 정영학 녹취록을 전문을 싹 공개한 데가 뉴스타파였거든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 보니까 대장동 그분이 없는 거야. 근데 저도 지금 그때 당시에 채널A TV조선의 패널로 나가서 그분 있잖아요. 그게 그분이 있다고 그 종편 중에서 하나가 보도를 한 거고요. 그 TV조선에서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분은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사에서 그분이라고 있다,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해버리니까 아니 뭐 저 검증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 수세에 몰려가지고 제가 대응을 잘 못했었거든요. 아주 재미를 봤죠. 그리고 선거에서 이겼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분 자체가 아예 없었다. 근데 그때 그분 떠들었던 그 뉴스를 제일 많이 떠드는 놈이 누구였느냐? 그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 한동훈이잖아. 가짜뉴스의 핵심이 지라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왜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이 새끼 분명히 내가 이 얘기하면은 내가 그때 부산지검에 있었다 이러고 또 개새끼 헛소리 찌끄릴 거야. 해라 또 이 새끼야. 또 고소해봐라. 아우 나쁜 새끼. 이렇게 다음부터는 이렇게 욕을 하실 때 저를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아니 근데 진짜 제가 화가 나는 게 꼭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한 꼬투리를 잡아서 쏙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네. 오히려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겠다고 하는 그런 야비한 수법을 써요. 이게 검사들이 하는 흔히 쓰는 수법이고 한동훈이 늘 즐겨 쓰는 수법인데 한동훈 특히 한동훈 합법이도 따로 있죠. 아유.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런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가지고 열광 발광한다는 게 참 그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대화로 원래 주제로 돌아가 보면 네네. 그분이라는 것도 보면 대표적인 가짜 뉴스잖아요. 그럼요. 검찰이 퍼뜨린. 근데 그분이라는 것이 없더라라는 걸 밝혀준 게 뉴스타파였거든요. 전문 다 공개했죠. 예, 전문을 그래서 보면 거기 들어가서 이거 다운받아서 가져와서 보도록 예. 또 다 되어 있었죠. 저도 계속 그걸 다운받아서 보고 내용 들어보고 했지만 아무리 봐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실 그때 되면 사실 다른 언론사들 다 사과문 올렸어야 돼. 근데 안 올립니다. 예. 그리고 선거는 대선은 끝났고. 그 이후에 계속 언론사들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가 늘어났어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 뉴스타파를 죽여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림 녹취록 얘기를 떠들고 나온 겁니다. 근데 신앙림 녹취록에 없는 걸 쓴 거 없어요. 다 있는 거였어. 그리고 정말 언론들도 되게 더러운 것들이 지들은 아니 없는 것도 그 대장동 그분은 없는 것도 만들어 썼으면서 네. 보면은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는 말은 없냐고. 있어요. 녹취록에 있어요. 뻔히 있어. 네. 근데 윤석열이 타줬다. 직접 탄 게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 윤석열 말고 다른 애가 타줬어. 그 방에 있는 다른 애가 타줬어. 네.
요 두 마디 중에 하나를 골라서 썼다고. 근데 네. 그거를 보고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로 뻔뻔스러운 거 아닌가? 아니 진짜 웃겨요. 제가 이제 여기 또 열받네. 그 선배 스튜디오에 왔어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저한테 커피를 타줬어요. 근데 내가 사람들한테 나 여기 장윤진 TV 가가지고 커피 타줘서 얻어먹었어. 그러면은 여기서 얻어먹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그거죠. 윤석열이 직접 손으로 탄 게 아니니까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도 없으면 몰라. 아유, 있다고. 근데 또 있어요. 예, 윤석열이 커피 사줬어. 근데 거기서 있어요. 재해석을 하잖아요. 재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직접 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녹취록 자체가 거짓이야. 지네끼리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됐던 것들이 그러니까 뉴스타파 보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예, 마치 바이든 날리면 그거 같은 거죠. 이렇게. MBC 꼴보기 싫었잖아요. MBC 장악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포털에서 이 뉴스타파를 내쫓겠다. 네. 그러니까 뉴스타파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좀 민주 진영에서 그나마 믿을만한 언론사라고 하는 것들 하는 네. 사람들 내쫓겠다. 이게 지금 얘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네이버에서 왜 우리가 언론 노출을 잘하는 것이 CP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컨텐츠 네. 파트너사라고 해서. 그런데 얘네들이 재평이를 갖다가 막 옥죄고 뭐 그 네이버까지 찾아가는 게 뉴스타파가요. 네이버 CP사로 들어가 있어요. 다음은 안 들어가 있어요. 다음에는 안 네이버는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타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워딩을 보면 뉴스타파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자 봐라. 이 녹취록 그 얘기 가짜 아니냐 거짓 아니냐. 버젓이 그런데 이 거짓인 것을 허위 사실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언론사다. 네이버가 왜 이렇게 타겟이 되느냐면은 네. 네이버의 원래 시작이 삼성이에요. 삼성 사내 기업이었어요. 네. 지금도 삼성의 그쵸? 영향력을 배제를 못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만하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분위기를 쉽게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고 다음은 그에 비해서 조금 쉽지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은 모르겠는데 몇 년 전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다음이 좀 신규 언론사들이 진출하기도 좋았고 맞아요. 활동하기도 훨씬 좋았어요.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신규 언론사가 있으면은 포털에 노출되는 게 이거를 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보다 다음에 신청하면 훨씬 더 잘 그러니까 빨리 지금 됐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바짝 엎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140여 개가 포털에 노출이 됐다가 지금은 아예 그냥 29곳으로 거기 줄였으니까요. 다음은 다음대로 지금 바짝 엎드렸다가 소나기 피했다가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럴까봐 재평이를 옥죄고 막 그 포털 그러니까, 자체가 완전 잡하다. 앞으로 계속 바짝 엎드려 있어라 이거죠. 네. 근데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많이. 이걸 일일이 다 몇 시간 동안 찾아서 우리가 이걸 말씀을 이렇게 들으는 건데, 그러면은 그것들이 도배가 되니까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속을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러니까 얘네들은 국민의힘 측이나 윤석열 정권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속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떠버리면 네. 그러니까 많이 들리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 테니까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스며드는 거죠. 90% 이상 완전히 보수 쪽으로 국민의힘 쪽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 쪽 이쪽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저는 이걸 꼭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기울어진 운동장 표현도 아니고요.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냥 자기 사기업인 것처럼 완전 장악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게 네. 진보 진영 쪽의 언론 정책은 전부 다 공영방송에 집중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영방송 이렇게 정상화 쉽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저쪽 수구 쪽 애들은 숫자 자체를 늘리는 데 집중한 거예요. 인터넷 언론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인터넷 언론이라든지 경제지들을 많이 늘렸는데 경제지는 말할 것도 이 없고. 경제지들이 대부분 뭐냐면 조중동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네. 외부 어디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서 만들어요. 네.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좀 지원을 받다가 3년 정도 지나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경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하면서 계속 만들고 하면서 지금까지 늘어온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우리 민주진보진영 쪽의 언론 정책이 공영방송에 집중되는 걸 되게 지금 답답하게 여겨요.
그래서 뭐 과방위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MBC 지키는 거 중요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때로는 양보다 질이 아니라 질보다 양일 때도 있어요. 그 질보다 우크라이나 양? 예, 질보다 양일 때도 있어요. 경우에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은 첨단 무기 하나보다 첨단까지는 아닌데 뭐 그냥 고만고만한 무기인데 재래식 무기까지는 재래식 아니고 무기라도 뭐 네. 아주 오래된 구닥다리는 아니라도 네, 네. 대충 뭐 평범한 무기인데 숫자만 많으면은 첨단 무기를 씹어 먹더라.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재래식 무기 같은 많은 언론사들, 그 언론사들이 도배를 해버리니까 가짜 뉴스를 완전히 도배를 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16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경제지가 20개 정도 됐거든요. 네. 20개 정도 경제지에서 조중동 거 받아 써버리면 뉴스타파 이런 데서 아무리 좋은 기사를 써도 반향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요 찾을 수가 없어요. 잘 안 그러니까 찾아져요. 묻혀져 버리니까. 네. 네. 그런 거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자꾸 민주당 쪽의 언론 정책이 민주당의 언론 정책이 자꾸 공영방송 중요하다, 공영방송 살리기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저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양 자체를 늘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공영방송 살려가지고 걔들이 우리한테 뭘 얼마나 보도합을 해줬어. KBS고 MBC고 YTN이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도와줬는데 뒤통수 탁탁 얻어맞는 거 우리 못 봤습니까? 근데 좀 그런 거 아쉬워, 안타까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영방송 정상화되는 것, 개혁이라는 표현까지보다도 정상화되는 것은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이 포털 문제,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진짜 그 언론사들이 이걸 없애든지 아니면은 더 풀어주든지 뭔가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털이 완전 좌편향됐다, 좌파다라는 것은 거짓말 중에 정말 상거짓말이다. 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 얘기 길어졌는데 네. 오늘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리고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그 포털이 좌파에 장악돼 있다고 이거는 개소리다. 근데 이것을 그냥 비속어 개소리가 아니거든요. 이 개소리의 유래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근데 이게요 검색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검색 언론사에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사도 제가 민들레에 대해서 막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자는 아닙니다. 네. 네, 그래도 이런 식으로 검색도 안 되는 많은 언론사들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서 주제 하나는 마무리 짓고요. 다음 네.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게요. 국유화 네, 오밤중의 뉴스